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안식처인 뉴욕 공원들에는 쓰레기 더미와 악취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최근 커뮤니티 순찰대원들이 뉴욕 경찰을 도와 뉴욕시 안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의 고등학교 졸업 시 표준시험 통과 의무 규정이 주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새해부터 저소득층에게 교통요금을 반액으로 할인해주는 법안을 발표했지만 약속된 기일이 지났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04년을 지켜온 맨하튼 피프스 애비뉴에 있는 로드앤테일러 본점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일 목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안식처인 뉴욕 공원들에는 쓰레기 더미와 악취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정부의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뉴욕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근로자들이 떠난 게이트웨이 내셔널 리크리에이션에는 치우지 못한 쓰레기 더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원 화장실까지 잠궈진 상태라 일부 몰지각한 행인들은 공원 아무데나 방뇨를 하면서 그 악취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의 플로이드 베네필드와 같은 휴식처도 거위떼들만 모여들 뿐 실상은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공원 주변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던 공원 경찰관들조차 셧다운으로 순찰을 중지한 상태로 안전에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공원은 매일 6만 5천 달러의 유지비를 대고 있지만 그 밖에 뉴욕 공원들은 날이 갈수록 안식처가 아니라 위험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셧다운으로 뉴욕과 워싱턴 DC의 박물관마저 문을 닫아가면서 관광 수입에 의존해온 많은 비즈니스들의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에는 최근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는 슬로건을 걸고 동네 순찰대원들이 뉴욕 경찰을 도와 뉴욕시 안전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루클린시 당국은 경찰들의 임무를 지원하는 동네 순찰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동네 안전은 우리가 지키자는 뜻으로 여기저기 자원봉사자들이 커뮤니티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순찰대는 모슬렘 지역 순찰대로 선셋 파크에서 2달 전 발대식을 갖고 모슬렘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동네 안전 지킴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순찰대들은 벌써 7년 넘게 일하는 곳도 있습니다. 드볼라지오 뉴욕시장도 이들의 봉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도 이들 민간 순찰대원들의 제복과 자동차 연료, 무성기 등에 드는 비용을 충당해주기 위해 시 예산 편성에 지원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의 고등학교 졸업 시 표준시험 통과 의무 규정이 주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일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 시 요구되는 영어와 수학 알지브라 1 등 2개의 표준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뉴저지주 교육국의 고등학교 졸업 시 표준시험 통과 의무 규정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주교육국이 30일 이내 항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도 당장 이 규정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교육국 측은 이번 판결로 인해 있을 파장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교육국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와는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0월 29일 제시카 레빈 변호사가 라티노 액션 네트워크, 패터슨 에듀케이션 펀드 등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변호사 측은 졸업을 하려면 표준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뉴저지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뉴저지주 교육국과 함께 해결안을 만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주 교육국은 현재 규정을 완화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 10월에 시험의 이름을 바꾸고 간소화된 내용을 올 봄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며 현재 6개의 표준시험 과목 중 2개를 축소할 것을 논의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새해부터 저소득층에게 교통요금을 반액으로 할인해주는 법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1월 1일부터 저소득층에게 시행할 예정이던 버스와 지하철 반액 할인 요금 방안이 지연되자 시민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당국의 보드 멤버인 데비 잔스도 할인 얘기가 나온 지 6개월이 넘었다며 무슨 뇌수술도 아니고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사실 시니어들에게는 벌써 반값으로 교통요금 혜택을 주고 있어 새로운 방법도 아닌 시책을 지연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액 할인 제도의 지지자들의 요구에 따라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해 봄에 1억 600만 달러의 예산 집행을 올해 상반기에 사용토록 허락한 바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반액 요금은 4인 가족 기준 연 2만 5천 달러 이하의 빈곤층에게 적용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104년을 지켜온 맨해튼의 핍스 애비뉴에 있는 로덴테일러 본점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온라인 쇼핑의 물결 앞에 역사적인 백화점과 대형 소매점들이 갈 곳을 잃고 있습니다. 로덴테일러 본점도 104년 만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일에 $100짜리 옷 한 벌을 단돈 $5 99센트의 빅세일을 감행하고는 영원히 문 닫은 로덴테일러 앞에는 아쉬워하는 역사적인 행보에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5개의 로덴테일러 소매점들은 아직 문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로덴테일러 제품들은 월마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팔려지게 됩니다. 로덴테일러는 캐나다 회사로 허슨베이 컴퍼니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50개 주에서 뉴저지가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떠나간 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이삿짐을 챙긴 사람들 중 67%는 뉴저지를 떠나 타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뉴저지주를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는 높은 세금, 과잉 인구, 날씨, 주 총기 법안 등이 있었으며 새로운 직업의 기회와 가족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미국 전체로 볼 때 많은 미국인들이 이삿짐을 쌀 때 동부보다는 서부 지역을 더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첫 강요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하며 다시 한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리 머지않은 시점에 정상회담도 추진할 것이라며 정상 간 2차 담판에 대한 기대감도 거듭 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제재 해제 등 상응 조치를 요구하며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상 간 담판을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선후를 둘러싼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관건은 북미 두 정상의 담판 의지를 뒷받침할 북미 고위급 회담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열리느냐가 향후 북미 대화의 1차 풍향계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첫 강요회의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도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새해 첫 강요회의에서 중국과의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기대감을 거듭 표시했습니다. 또한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증시가 30%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작년 말 하락세로 마감한 증시에 대해서도 약간의 결함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도움이 약간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철군 문제로 물러난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뒤를 이은 패트릭 세너헨 장관 대행은 새해 첫 참모회의에서 중국을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을 덮친 쓰나미의 원인으로 지목된 화산에서 새로운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쓰나미는 앞바다에 있는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섬의 경사면 붕괴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화산 남서쪽 경사면의 대규모 붕괴가 회저 산사태를 유발했고 곧이어 주변 해안에 쓰나미가 닥쳤다는 겁니다. 지난달 말부터 화산의 분화는 멈췄지만 새로운 균열이 두 곳에서 발견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은 화산섬 바닷물 아래에서 연기가 솟고 있고 산 표면에도 연기를 뿜어내는 균열이 있었다며 균열들이 상당히 깊고 서로 가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산이 분화하면 균열이 하나로 연결돼 경사면이 재차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붕괴 규모는 최악의 경우 약 6천만 세제곱미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2,000건이 넘는 자연재해가 발생해 최소 4,2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브루클린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수요일 밤 파크 애비뉴에 있는 한 건물의 옥상에서 30대 남성이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은 위독합니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총격 사건은 너무 자주 발생해 이제는 놀라지도 않는다며 총기 판매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새벽 퀸즈에서 승용차가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2시경 리치몬드 힐 지역 122번가에서 발생했습니다. 30대 여성이 운전하던 사고 차량은 갑자기 중앙선을 넘고 맞은편 차선으로 돌진해 건물과 충돌했습니다. 그 순간 차량은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다행히 행인들이 소화기로 불을 꺼 폭발 위기를 넘겼지만 부상자 3명은 인근 자메이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운전자는 현재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8살짜리 여아 등 모녀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수요일 오전 7시경 해링턴 파크 지역에서 혼다 오디세이를 운전하던 34살의 여성이 갑자기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마주오던 토요타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녀와 8살의 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한편 상대 토요타를 몰던 남성 운전자의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지난해에도 가장 안전한 대도시의 명성을 지켰습니다. 뉴욕대 로스쿨 산하 정의를 위한 브레넌 센터 집계에 따르면 뉴욕시의 지난해 살인사건은 12월 30일 기준 287건으로 전년보다 5건 감소했습니다. 강도 사건은 약 8%, 총격 사건은 4% 각각 감소했습니다. 다만 흑인을 겨냥한 증오범죄는 33%, 반유대주의 증오범죄는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범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추모의 날이 뉴욕주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뉴욕주 의회는 새해 1월 14일 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유관순의 날 제정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오는 3월부터 미국에서도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통합전자행정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3월 1일부터는 새로 구축되는 영사민원 포털 사이트를 통해 재외국민등록부와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수수료 없이 신청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 한인건강센터는 한국인 사망률이 제일 높은 암이란 주제로 의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위장내과 유진환 박사, 종양 전문의 미낙시 와이르, 외과 전문의 마이클 마리노 박사 등 3명의 강사들이 증세와 원인, 예방 치료까지 암에 대해 설명하고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를 모시고 2019년 정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 미국 정치권이 아주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대선 말고 또 어떤 거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을까요? 예, 대선 말고 10년마다 하는 인구조사의 준비를 2019년도에 해야 됩니다. 네, 실제 인구조사는
20년 4월경에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각 커뮤니티나 각 주별로 뭐 캠페인은 2019년도 여름이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구 조사는 또 왜, 또 어떻게 하는 예, 거죠? 인구 조사는 첫째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하원 의원, 연방 하원 의원, 네. 그다음에 각 주나 시에 있는 선거구 재조정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매일 합니다. 네. 상원은 주별이지만 네네. 하원은 파퓰레이션 인구수에 따라서 하원 숫자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구 조사에 나온 결과로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네, 그렇군요. 일예로 2010년도 인구 조사에서 뉴욕이 한 500만 명이 누락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매년 1,200만 불 이상을 연방 정부로부터 뉴욕시가 받지를 못해요. 네. 그러면 벌써 10년이면 얼마입니까? 네. 그 막대한 돈을 받지 네. 못하고 또한 그만큼 500만 명이 더 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뉴욕시는 과밀 학급에다가 또 뭐 도로도 잘 보수가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고 네. 또 노인들을 위한 여러 시설이라든지 네. 뭐 공공 시설들이 점점 낙후화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2020년에 인구조사가 이제 시작되겠네요. 예, 대선을 위한 준비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2020년 인구 조사는 또 어떤 게 있냐면 각 선거구 재조정은 각 주에서 하는데 네. 각 주를 장악하고 있는 다수당이 네. 선거구 재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2010년 인구조사 이후 2012년에 선거구 재정이 되는데 그때 공화당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10년 이상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뭐냐면 각 주에서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리 해도 하원에서 이기기 힘들 것이다. 네. 그렇게 했는데 민주당이 이번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원에서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인구조사와 함께 치러지는 그다음에 이 대통령 선거에서 네.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한 국면이 되지 네. 않겠는가 이런 점을 치는 분들도 네. 있습니다. 이게 인구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요. 그럼요. 인구조사는 그 각 주별로 자기들의 네. 목소리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거고 네. 또 주별로 이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네.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인구조사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2020년 인구조사는 언제부터 그럼 시작할 예정일까요? 2020년 인구조사는 아마 4월경부터 아마 인구조사가 뭐 본격적으로 네.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늘 그래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인구조사에 우리 커뮤니티가 이제 2000년도, 2010년도에 캠페인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2000년도 인구조사 이후에는 퀸즈 지역에서 한국어로 유권자 네. 등록과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네. 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서는 이 뉴저지 버겐 카운티가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버겐 카운티 37 선거구 이제 여기에 포트리가 이제 다른 지역하고 나눠져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포트리를 펠리세이드 파크하고 레오니아, 잉글랜드 크립 다 같이 묶어서 네. 한인 분포가 한 30% 정도 되게끔 네.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여기에 주 하원이나 누가 나온다 그러면 한인당이 반드시 한 석을 줘야 되는 거고, 네. 뉴욕은 40지역구 란김 의원이 있는 40지역구를 새로 만들었어요. 네. 그 만들 때 한인들에게 유리하게끔 선거를 다시 재조정한 거거든요. 네. 그런 성과가 이제 2010년도 있었는데 네. 2020년도는 뉴저지의 인구가 대폭 늘었습니다. 네. 저희가 유권자 자료를 분석해 보면 7% 뉴저지가 늘었고 뉴욕은 1% 줄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뉴욕은 40지역구를 지키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뉴저지는 더 다른 선거구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 2020년에 치러지는 이 인구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인구 조사를 시작하게 될까요? 뭐 가가호호. 뭐 예, 가가호 원래 방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뭐냐면 전부 다 편지를 보내갖고 네. 편지에 답하지 않는 데는 가가호 방문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편지로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든지 네. 둘 중에 하나 하게끔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5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